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인빌리 팀의 팀장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희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한 주제는 도서 OCR로서 일단 읽고 계시던 책을 간편하게 표지만 인식시켜서 관련 서적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능과 또 서점별로 베스트셀러에 대한 정보와 재고를 얻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개발 환경에는 오픈CV, 스트림릿, 그리고 로봇플로우, 파이터치, 텐서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저희 수행 과정은 총 4주가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팀원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각자 발표를 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희님 도서 OCR 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UI와 개체 인식 모델, 흐름 등을 담당한 장서희입니다. 저희는 도서를 관련해서 텍스트 OCR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초반에는 팀원들과 다양한 텍스트 OCR을 접목시켜 보았고, 후반에는 각자 주제에 맞게 모델을 설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관련된 다른 서적도 궁금해서 찾아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찾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가 웹캠에 도서를 비추면 간단하고 빠르게 관련된 서적을 추천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두 모델은 호림님과 동아님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시연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추천 프로젝트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캠에 프레임이 이렇게 띄어지면 프레임이 이렇게 띄어지면 엔터를 통해 도서라는 예측률이 80% 이상일 경우에 캡처를 통해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이미지로 계속 진행을 하길 확인을 통해서 텍스트 OCR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더 정확한 텍스트 OCR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서로 인식된 내부 영역만을 이미지로 따온 부분과 이 해당 왼쪽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 OCR 처리를 해서 텍스트로 인식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텍스트는 내부에 저장이 되어서 도서 추천에 이용되게 됩니다. 도서 추천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관련된 서적을 추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한 시연을 빠르게 마치고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흐름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욜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객체를 인식하는 모델은 시중에 많았지만 도서 객체만을 인식하는 모델은 없었기에 저희가 데이터의 그레이스케일, 균등화 등을 적절한 전처리를 거쳐서 해당 모델을 직접 학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른 인식 속도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특성상 욜록 모델을 거쳐서 해당 물체가 도서라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즈 OCR을 거쳐서 텍스트로 추출해야 했으므로 꽤나 정확하고 고화질의 영상 캡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서로 인식된 경계 박스를 기준으로 이미지 내부만을 저장을 해서 이즈 OCR 모델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흐름상 많이 고민을 하고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OCR의 결과가 꽤나 정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도서 출력 부분과 그 인식된 내부 연역을 따오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로봇플로우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전처리로 학습을 시킨 해당 모델이 이렇게 손실값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잘 학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인 시험과 그 흐름을 설명을 마치고 해당 모델에 대해서 호리님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와 사물 인식을 맡은 이오림입니다. 우선 사물 인식하는데 정말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CV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네모난 걸 다 휴대폰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우선은 킵해두고 다른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캡처를 해서 이제 그 이미지에서 글자를 검출해 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브라우저에서 이제 드래그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것도 좀 넘기자 하고 다른 것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본 결과 이제 로봇플로우라는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네, 일단 로봇플로우는 쉽게 모델을 인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학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식시키고 싶은 책의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훈련과 테스트 셋 비율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기능에서는 그레이스케일과 히스토그램 균등화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세부 전처리 단계에선 이제 명암이랑 밝기, 노출 등을 설정하여서 이미지를 더 잘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님에게 발표 넘기겠습니다. 네, 도서 OCR의 글자 검출과 크롤링 파트를 담당한 이동환입니다. 해당 파트는 웹캠에서 객체 인식 모델을 거쳐서 도서로 인식되어 캡처된 이미지에서 명확히 글자만을 추출하여 그 글자들이 캡처된 도서와 관련된 서적을 추천해주는 검색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글자 검출 모델과 크롤링을 사용하여 설계했습니다. 글자 검출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결과 EasyOC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른 확률과 통계적으로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확실히 개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asyOCR은 문자 영역 인식과 문자 인식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서 2020년에 등장한 비교적 최신 OCR입니다. 80가지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여 각국의 여러 가지 언어를 인식해내는 뛰어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눌러주세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값을 설정해서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크롤링 파트입니다. 객체 인식 모델과 글자 인식 모델을 거쳐서 검출된 글자들을 가지고 검색어 기능을 할 수 있는 함수를 구현하였고요. 문자 인식 과정에서 명암이나 밝기 차이로 인한 오타가 발생하더라도 검색된 글자에서 가장 근접한 글자로 다시 검색해서 인식된 글자의 오차 범위를 줄이고 필요한 데이터만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자 검출 모델과 크롤링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정현님의 멋진 시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롱타임 노시입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팀원 서포팅과 이제 그 서점별 그 베스트셀러 기능에 대해서 3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여기 파일 업로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서점의 간판이 포함된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교보문고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여기 이미지 내부에서 IC17 MLT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이 텍스트 위치 자체를 추출을 한 다음에 해당 컨투어 내부에서 TPS, 리슨의 ILSTM, ATTM 구조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게 어떤 텍스트인지 구별을 해서 여기에 이 이미지가 어떤 서점인지를 파악을 해서 여기 교보문고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검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교보문고에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점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필터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이 스트림릿이라는 그 스트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캔버스인데요. 여기다 그림 같은 걸 좀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다 이제 글자를 적어갖고 인식을 시킬 건데요. 한번 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적으면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값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5가지 글자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이 들어간 2가지 지점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책 재고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남은 광화문점과 동대문 바로드림점 이 2가지 지점에 대해서 재고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파트 마치고 다음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도희님 모시겠습니다. 도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롤링과 글자 인식 모델을 분석한 김도희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간판의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로버 AI 팀에서 연구한 OCR 딥러닝 OCR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제공하는 STL 통일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트랜스, 피처 추출, 시퀀스 모델링, 프리딕션 총 4가지의 연속 작업 단계로 구현되었습니다. 네, 특정 모듈이 없는 상태로 글자 인식을 하게 되면은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굴곡이 있거나 아니면 빛으로 가려져 있거나 중간에 살짝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데, 해당 모듈을 다음과 같이 TPS 레슨 API LST 어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음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다음 모델은 해당 값들을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4단계 이제 이루어진 STL 통일 프레임워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트랜스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를 이제 정규화된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보통 텍스트 이미지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가로, 세로 비율로 사진이 잘리기보다는 이제 굴곡이 있거나 곡선이 있거나 또는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 상태로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을 시키면은 다음 추출 단계에서 이제 기하적 구조를 또 학습을 할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TPS 변환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초록색 표시로 된 것처럼 상단과 하단에 일정 이제 문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후에 여러 개의 기준점을 정해서 미리 정의된 사각형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추출 단계에서는 정규화된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추상화를 하여서 시각적 맵을 출력을 하였고, 시퀀스 모델링을 거치게 되면은 다음 이 단계에서 추출된 피처 값을 V 형상으로 다시 한번 추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 값을 거치게 되면은 처음에 입력받았던 이미지의 문자를 일련의 예측을 하는 예측을 하게 돼서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글자 인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판의 위치와 간판의 외곽선 검출을 위해
사용한 모델인 크래프트 텍스트 디텍터 모델을 분석한 김채원입니다. 크래프트 텍스트 디텍터는 배치 정기화와 함께 VGC 16 모델을 기반으로 한 완전 컨볼루션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로 이미지의 전반적인 컨텍스트 정보를 얻고 정확한 지역화를 위한 네트워크인 유넷과 낮은 수준의 기능을 집계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최종 출력으로는 리즌 스코어와 어피니티 스코어라는 두 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스코어 맵이 출력되게 됩니다. 리즌 스코어는 이렇게 문자의 주어진 픽셀이 문자의 중심일 확률을 나타내고, 어피니티 스코어는 주어진 픽셀이 인접한 두 문자 사이의 공백의 중앙일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각 레이블을 지정하는 이진 분할 맵과 달리 픽셀 단위로 문자일 확률을 인코딩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 문자를 분할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단어 수준의 이미지를 잘라내고, 두 번째로 훈련된 모델을 통해서 어피니티 스코어와 리즌 스코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영역을 분할하고 문자 박스의 좌표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파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와주세요. 네, 끝으로 각자 느낀 소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저번 2차 프로젝트였던 챗봇 프로젝트와 좀 많이 다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좀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그 챗봇에서는 텍스트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이게 부가적인 성능 개선에 있어서 이제 챗봇 엔진을 활용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번 OCR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어레이 객체거나 어레이나 혹은 바이트 형태의 이미지 객체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이게 부가적인 성능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에 한계에 좀 맞닥뜨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교육을 한번 시켜보면서 이 모델 성능을 좀 극한으로 끌어보려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팀원이 다 하드웨어가 별로 안 좋아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서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델을 잘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방면을 좀 극복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최종적인 퀄리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뿌듯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이번 과정이 끝나면 가장 먼저 이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야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텍스트 OCR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지난 2차 때 접목시켰던 의도 분석 모델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었는데요. 불필요하거나 좀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접목시키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웹캠의 활용에 있어서 좀 환경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이 여러 인식에 활용이 되었고, 학습시킨 모델의 결과가 정확한 답도 끝도 없다는 점에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 6개월의 과정이 끝난 현재 좋은 팀원들과 그리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통을 했기에 개발자로서 튼튼한 발판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된 모델을 찾아서 가져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보니까 이 모델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꽤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링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인 만큼 좀 더 욕심이 생기고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원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1, 2, 3차까지 이제 같은 팀원들과 함께하여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기간에 OCR을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좀 프로젝트 기간이 짧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적용시켜 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팀에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잘 대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말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딩이라는 분야의 일부분을 배웠지만 그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팀원들의 노력이라든지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같이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우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팀워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노베이스로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문제되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구글링을 한 번씩 해보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끊임없이 응원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플레인벨리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90도 인사.